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거리에서 그녀의 눈빛이 내 가슴을 꿰뚫었다. 바보라는 말 한마디에 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는 순간 세상이 멈췄다. 그런데 그녀는 웃지 않았다. 오히려 눈물이 흘렀다. 그날 밤 나는 지은이었다. 25살의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 서울의 번잡한 강남에서 작은 스튜디오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여자. 가족은 시골에 남아 있었고 나는 이 도시의 외로움 속에 갇혀 있었다. 소아는 내 대학 동기이자 지금은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24세 마케터. 그녀의 웃음소리는 항상 내 귀에 맴돌았고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상처를 아는 사람은 나뿐이었다. 우리는 우연히 다시 만났다. 대학 졸업 후 3년 만에 한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날부터 모든 게 시작됐다. 소아는 여전했다. 밝고 장난기 많고 하지만 눈가에 스민 피로는 숨길 수 없었다. 지은아, 너 아직도 그 바보 같은 표정 짓네.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그 말에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냐하면 그 바보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 사이의 비밀, 우리만의 언어였다. 우리는 곧 매일 만나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의 작은 공원에서 퇴근 후에 한강변을 산책하며 서울의 여름은 더웠고 습기가 피부를 적셨지만 그녀와 함께라면 그 모든 게 견딜만 했다. 소아는 가족의 기대를 짊어진 장녀였다. 부모님은 그녀가 결혼해서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랐고 그녀의 남동생은 이미 해외 유학을 떠나 있었다. 나는 언젠가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할 텐데 그녀가 한강을 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꾹 참았다. 우리 사이의 긴장감은 점점 쌓여갔다. 친구로서의 대화에서 가끔 스치듯 닿는 손길, 그리고 밤늦게 주고받는 메시지들. 오늘도 피곤했어. 푹 쉬어 너도. 꿈에서 만나자 그런 말들이 우리의 밤을 채웠다. 하지만 그 비 오는 날 모든 게 폭발했다. 우리는 회사 프로젝트로 늦게까지 일하다가 비를 피해 작은 골목 카페로 들어갔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쏟아지는 가운데 소아가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지은아, 너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 나 같은 애한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대답 대신 그녀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 담긴 고독이 내 안에 감정을 터뜨렸다. 바보, 너 때문에 내가 바보가 됐어.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카페의 희미한 조명 아래 나는 그녀의 뺨을 어루만지고 입술을 포개었다. 세상이 멎는 듯했다. 그녀의 입술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하지만 키스 끝에 그녀는 웃지 않았다. 대신 눈물이 흘렀다. 지은아, 이게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 키스 후 우리는 서로를 피했다. 아니, 피하려 애썼다. 회사에서 마주칠 때마다 어색한 미소를 지었고 메시지는 뜸해졌다. 나는 밤마다 그 순간을 되새겼다. 왜 그녀는 울었을까? 나 때문인가? 아니면 우리 사이의 이 감정 때문인가? 서울의 가을이 깊어지며 단풍이 물들었지만 내 마음은 차가웠다. 소아의 SNS를 훔쳐보는 게 습관이 됐다. 그녀의 게시물은 밝았지만 댓글 아래에 숨겨진 좋아요가 적어진 게 보였다. 그녀도 고통받고 있었다. 가족 모임 사진, 친구들과의 파티의 그 모든 게 가짜처럼 느껴졌다. 한 달 후 우연히 다시 만났다. 회사 연말 파티에서 소아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 모습에 나는 숨이 막혔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파티 중에 우리는 테라스로 나왔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는 가운데 그녀가 먼저 입을 뗐다. 지은아, 그날 일. 미안해. 나 무서웠어.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하지만 그게 진짜야. 나 너 좋아해. 아니, 사랑해. 말이 튀어나왔다. 소아의 눈이 커졌다. 나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 가족이 세상이 그녀의 말끝이 흐려졌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 포옹 속에 우리의 비밀이 더 단단해졌다. 그 후로 우리는 몰래 만나기 시작했다. 주말에 경기도의 작은 마을로 차를 몰고 나가 사람 없는 호수변에서 시간을 보냈다. 소아는 그곳에서 자유로워졌다. 여기선 아무도 모르잖아. 그냥 우리 둘이야.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손을 잡고 키스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꿈 작은 카페를 차리고 책을 읽으며 사는 삶. 내 꿈 그녀와 함께하는 모든 것. 하지만 현실은 가차 없었다. 소아의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오셨다. 갑작스러운 가족 식사에 초대받은 소아는 나에게 오지 마. 복잡해질 거야 라고 말했다. 나는 이해했다. 하지만 마음이 아팠다. 겨울이 왔다. 눈이 서울을 뒤덮었다. 소아의 생일이 다가오고 나는 선물을 준비했다. 눈목걸이, 작은 펜던트에 새겨진 바보라는 글씨. 웃기려 한 거였다. 하지만 그날 그녀는 오지 않았다. 메시지 하나, 미안. 엄마가 갑자기 나는 눈물을 삼키며 기다렸다. 밤늦게 그녀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나는 엄마한테 다 말할까봐 무서워.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달려갔다. 그녀의 아파트 앞에서 눈 속에 서서 기다렸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나왔다. 들어와.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 서로를 안았다. 그 밤, 우리는 처음으로 모든 걸 털어놓았다. 어린 시절의 상처, 가족의 압박,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드라마는 그제야 시작됐다. 소아의 어머니가 우리의 관계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우연히 본 사진, 소아의 변화된 표정. 너 요즘 왜 그래? 그 친구랑 뭐야? 어머니의 물음에 소아는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거짓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어머니가 회사로 찾아오셨다. 나를 보며 너 때문에 내 딸이 이상해졌어 라고 하셨다. 나는 충격받았지만 소아를 지키기 위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소아가 달려와 어머니를 데리고 나갔다. 그 후 소아는 며칠 동안 연락을 끊었다. 나는 미칠 것 같았다. 서울의 겨울거리를 헤매며 그녀의 얼굴을 떠올렸다. 드디어 그녀의 메시지가 왔다. 만나자. 한강에서 나는 달려갔다. 눈이 그친 하늘 아래 그녀가 서 있었다. 엄마한테 말했다. 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울었어. 화냈어. 그런데 이해해 주셨어. 내 행복이 제일이야 라고 눈물이 흘렀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키스했다. 이번엔 웃었다. 진심으로. 봄이 왔다. 우리는 함께 작은 아파트를 구했다. 소아의 카페 꿈을 위해 나는 디자인을 도왔다. 가족은 서서히 받아들였다. 어머니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우리를 보며 미소 지으셨다. 바보들 같아. 그런데 행복해 보이네. 세상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우리는 강해졌다. 그 바보라는 말은 이제 우리의 사랑의 증표가 됐다. 서울의 봄바람이 우리를 감쌌다. 소아의 카페가 오픈했다. 작은 골목에 자리 잡은 바보의 커피숍 이름은 우리만의 농담에서 왔다. 개업식 날 손님들이 몰려들었다.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소아의 어머니까지. 어머니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우리를 지켜보셨다. 잘 됐네 한마디가 전부였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이 느껴졌다.
나는 카운터 뒤에서 소아를 도왔다. 그녀의 미소가 빛났다. 지은아, 고마워. 너 없었으면 못했어. 손끝이 스치자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행복은 늘 시험받는다. 소아의 옛 친구, 민지가 나타났다. 대학 시절 소아의 짝사랑 상대였다. 민지는 결혼을 앞두고 서울로 왔고 우연히 카페를 찾았다. 소아, 오랜만 그녀의 밝은 목소리가 공간을 채웠다. 소아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나는 그걸 봤다. 민지는 자연스럽게 소아와 이야기를 나누며 너 요즘 어떻게 사니? 남친 생겼어? 라고 물었다. 소아가 웃으며 아직 일하고 얼버무릴 때 내 가슴이 철렁했다. 질투? 아니, 불안이었다. 과거의 그림자가 우리 사이를 스쳤다. 그날 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소아가 먼저 입을 뗐다. 민지, 옛날에 나 좋아했어. 그런데 이제는 그냥 친구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 작은 가시가 박혔다. 알아. 그런데 나 무서워. 솔직히 털어놓았다. 수아가 나를 안았다. 바보. 너만 볼 키스가 이어졌다. 그 밤은 달콤했지만 불안의 씨앗은 싹텄다. 민지의 방문이 잦아졌다. 그녀의 결혼 준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카페에 와서 상담하듯 시간을 보냈다. 소아는 옛 친구로서 들어줬다. 민지 결혼식 초대했어. 갈래? 소아가 물었다. 나는 응이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싫었다. 결혼식 날, 우리는 함께 갔다. 화려한 호텔, 웃음소리 가득한 홀. 민지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소아를 안으며 고마워. 내 덕분이야 라고 속삭였다. 그 장면을 본 순간 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 화장실로 도망쳐 울었다. 소아가 따라왔다. 왜 그래? 나오. 민지랑 말이 나오지 않았다. 소아의 눈이 커졌다. 아니야, 그건 과거야. 지금은 너뿐이야. 우리는 화장실 문을 잠그고 키스했다. 세상의 소음이 멀어졌다. 하지만 그 사건 후 우리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나는 과도하게 의심했다. 소아의 전화를 확인하고 민지와의 메시지를 훔쳐봤다. 소아는 알아챘다. 지은아, 나 믿어? 싸움이 시작됐다. 믿지만. 무서워. 그럼 왜 나한테 그래? 나도 사람인데. 소리가 높아졌다. 서울의 여름밤. 창문을 열어둔 방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외쳤다. 결국 소아가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나는 무너졌다. 이게 끝인가? 다음 날 카페에서 소아를 만났다. 그녀의 눈이 붉었다. 미안해. 나도 불안했어. 민지 때문에 옛날 생각나서 우리는 화해했다. 포옹 속에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졌다. 민지는 결혼 후 사라졌고 우리는 다시 평화를 찾았다. 하지만 그 드라마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소아가 말했다. 우리 여행 갈까? 제주도로. 나는 웃었다. 좋아. 바보처럼 제주도의 바다는 푸르렀다. 우리는 해변을 걸으며 손을 잡았다. 사람들 시선은 신경 쓰지 않았다. 여기선 자유로워. 소아가 속삭였다. 밤에 작은 펜션에서 우리는 서로를 탐닉했다. 사랑의 언어로 대화했다. 그 여행은 우리의 관계를 재탄생시켰다. 돌아와서 나는 소아에게 프로포즈했다. 영원히 함께하자. 반지가 그녀의 손가락에 빛났다. 가을이 다시 왔다. 소아의 어머니가 우리를 초대했다. 시골 집에서 따뜻한 식사. 어머니가 말했다. 너희 둘이 나쁘지 않아. 웃음이 터졌다. 가족의 축복이 우리를 감쌌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혹독했다. 온라인에서 LGBT에 대한 기사가 쏟아졌다. 혐오 댓글, 뉴스. 소아가 우울해졌다.
우리도 당할까봐 나는 그녀를 안았다. 함께라면 이겨 겨울 크리스마스. 우리는 카페를 꾸몄다. 트리 아래 손님들이 축하했다. 소아의 미소가 돌아왔다. 새해가 밝았다. 우리는 미래를 그렸다. 아이, 입양, 아니면 그냥 우리 둘이. 그 모든 게 가능했다. 새해의 눈이 서울을 덮었다. 카페는 번창했다. 소아는 바리스타로서의 재능을 발휘했고 나는 마케팅을 맡아 손님을 불렀다. 우리의 일상은 달콤했다.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 산책하며. 하지만 평화 속에 또 다른 폭풍이 몰려왔다. 소아의 남동생 태민이가 귀국했다. 유학에서 돌아온 그는 22이 됐고 성공한 IT 엔지니어였다. 누나, 오랜만. 그는 밝았지만 우리를 본 순간 눈썹을 찌푸렸다. 이 사람이 소아가 지은이 내 파트너야라고 소개했다. 태민의 표정이 굳었다. 파트너, 그게 무슨. 그는 현대적인 척했지만 보수적인 가족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태민은 곧 어머니와 상의했다. 엄마, 누나가 이상해. 여자랑. 어머니는 이미 받아들였지만 태민의 반발은 컸다. 그는 소아를 설득하려 했다. 누나, 이건 가족 망치는 거야. 결혼해서 정상적으로 살아. 소아는 울었다. 태민아, 이게 내 삶이야. 나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이 찢어졌다. 태민은 나를 피했고 카페에도 오지 않았다. 소아의 기분이 가라앉았다. 가족이 다시 무너질까봐 나는 소아를 위로했다. 시간이 필요해. 태민이도 이해할 거야. 우리는 함께 태민을 만났다. 카페에서 차분히 대화. 태민아, 나 소아 사랑해. 그녀를 행복하게 할게. 태민이 한숨 쉬었다. 형수님. 아니, 지은 누나. 나는 모르겠어. 그런데 누나가 행복하다면. 눈물이 흘렀다. 그는 포옹했다. 그 순간 가족의 문이 열렸다. 봄이 깊어지며 우리는 결혼식을 준비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사적인 서약식을 가졌다. 친구들만 초대한 작은 파티. 한강변에서 소아가 하얀 드레스를 입었다. 지은아, 영원히. 반지 교환. 키스. 눈물이 흘렀다. 그날 밤 우리는 별을 보며 꿈을 나눴다. 하지만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언론에서 LGBT 권리 시위가 일어났다. 소아의 카페가 온라인에서 공격받았다. 동성애자 카페 보이콧, 댓글 폭탄. 손님들이 줄었다. 소아가 무너졌다. 내 꿈이 파괴될까봐 나는 그녀를 안았다. 함께 싸워 우리는 SNS에 우리의 이야기를 올렸다. 사랑은 사랑일 뿐. 우리를 응원해주세요. 지지 메시지가 쏟아졌다. 손님들이 돌아왔다. 심지어 태민이 도왔다. 누나, 나 홍보할게. 여름. 우리는 휴가를 떠났다. 부산의 바다로. 파도 소리 속에 우리는 자유를 느꼈다. 바보처럼 행복해. 소아가 웃었다. 그 여행에서 소아가 임신 소식을 알렸다. 아니었다. 우리는 입양을 준비했다. 작은 아이를 맞이할 꿈. 가을, 아이가 왔다. 5살 소녀, 지은. 이름은 나에게서. 그녀의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다. 소아가 엄마들이라고 부르는 게 귀여웠다. 가족이 완성됐다. 겨울, 우리는 1주년을 맞았다. 카페에서 파티. 어머니, 태민, 친구들. 축하해. 모두의 미소. 세상이 변하고 있었다. 우리의 사랑이 그 일부였다. 아이 지훈이가 우리 삶을 바꿨다. 그녀의 작은 손이 내 손을 잡을 때 모든 고통이 사라졌다. 소아는 엄마로서 빛났다. 지훈아,
네가 엄마라고? 아이가 물었다. 수아가 웃었다. 둘 다 엄마야. 서울의 아파트는 이제 웃음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이 왔다. 직장 복귀. 수아가 카페를 맡기고 나는 프리랜서로 전환했다. 시간 관리에 어려움, 아이 돌보기. 피곤해. 밤에 수아가 중얼거렸다. 나는 마사지하며 쉬어. 내가 할게. 태민이 도왔다. 그는 이제 완전히 우리 편이었다. 누나들. 아이 예뻐. 그는 삼촌 역할에 열중했다. 어머니는 주말마다 올라오셨다. 손녀가 귀여워. 보수적인 그녀가 변한 게 기적이었다. 하지만 외부의 압박은 여전했다. 학교에서 지훈이가 엄마 둘이 왜라고 물었다. 동급생의 질문. 수아가 울었다. 세상이 아직. 나는 학교 상담교사와 만났다. 아이를 지켜주세요. 지지받았다. 우리는 르트 커뮤니티에 합류했다. 모임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받았다. 여름 휴가. 우리는 가족 여행을 갔다. 강원도의 산으로. 텐트 치고 불 피우며. 지은이가 엄마들 사랑해라고 말했다. 그 말이 전부였다. 가을. 카페 확장. 새 지점 오픈. 성공의 기쁨. 하지만 경쟁사에서 험담. 동성 커플이 품질 떨어질 거야. 우리는 더 열심히 했다. 고객의 사랑으로 이겼다. 겨울. 지은이의 생일. 파티에서 수아가 나에게 속삭였다. 너 만나서 다행이야. 키스. 행복의 절정. 시간이 흘렀다. 지은이가 7살이 됐다. 학교 생활이 활발해졌고 그녀의 호기심이 우리를 웃게 했다. 엄마, 왜 결혼식 사진에 아빠 없어? 수아와 나는 서로 쳐다봤다. 우리 가족은 엄마 둘이야. 사랑으로 충분해.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나도 커서 엄마처럼 될 거야.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수아의 카페 체인이 새 곳으로 늘었다. 나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렸다. 바쁜 일상 속에 데이트는 뜸해졌다. 오랜만에 둘이서만. 수아가 제안했다. 우리는 베이비시터를 부르고 이태원으로 나갔다. 제주바에서 와인 마시며 옛날 이야기. 첫 키스 기억나? 물론. 내 눈물이. 웃음이 터졌다. 그 밤 집으로 돌아와 사랑을 나눴다. 열정은 여전했다. 하지만 드라머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수아의 옛 연인. 아니, 짝사랑했던 여자가 나타났다. 대학 후배. 혜린. 그녀는 이혼 후 서울로 왔고 카페를 찾았다. 수아 선배님. 혜린의 미소가 날카로웠다. 수아는 당황했다. 오랜만. 나는 멀리서 봤다. 질투가 피어올랐다. 혜린은 자주 왔다. 선배님, 조언 좀. 상담처럼. 수아가 지훈이한테 말할까? 물었다. 솔직히 해. 하지만 혜린의 눈빛이 불편했다. 어느 날 혜린이 고백했다. 선배님, 아직도 좋아해요. 수아가 거절했다. 미안. 나 행복해. 혜린이 울며 나갔다. 하지만 그 후 익명 메시지. 너희 관계 폭로할게. 협박. 우리는 경찰에 신고했다. 혜린은 아니었다. 경쟁사의 사보타주. 수아가 충격받았다. 우리 꿈이. 나는 안심시켰다. 이겨내자. 겨울. 재판. 우리는 증언했다. 승소. 카페는 더 강해졌다. 혜린은 사과했다. 미안해요. 질투했어요. 용서. 우리의 사랑은 시험을 통과했다. 봄. 지은이의 학교 공연. 그녀가 노래 불렀다. 엄마들 무대에서 손키스. 눈물 흘렸다. 지은이가 10살이 됐다. 그녀의 성장 속에 우리는 늙어가는 걸 느꼈다. 수아의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섞였다. 예뻐. 내가 빗으며 말했다. 수아가 웃었다.
너도 우리의 사랑은 성숙했다. 더 깊고 더 안정적.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해졌다. 우리는 루트 센터에서 강연했다. 사랑은 성별을 초월해 청중의 박수. 변화의 물결. 하지만 가족 내 드라마. 태민이가 결혼했다. 남자친구와 누나들 축하해. 아이러니. 어머니가 가족이 다 똑같아 웃었다. 축하 파티에서 모두 함께 여름 해외여행 태국으로 방콕의 거리에서 손잡고 걸었다. 자유의 공기. 세계는 넓어. 소아가 말했다. 가을 지은이의 첫 연애. 소년. 엄마 좋아해. 우리는 조언했다. 사랑은 존중이야. 그녀의 성장. 겨울 10주년. 특별한 선물. 소아가 그림 그렸다. 우리 이야기. 감동. 시간은 빠르다. 지은이가 18살. 대학 입학. 엄마들 독립할게. 빈둥지 증후군. 소아와 나는 서로를 돌아봤다. 다시 둘이네. 로맨틱 디너. 예결정 제점화. 카페는 프랜차이즈. 전국에. 성공의 대가. 피로. 소아가 건강검진에서 이상. 스트레스야. 의사 말. 나는 휴식 권했다. 둘 다 쉬자. 여행. 유럽. 파리에서 에펠탑 아래 키스. 영원히 돌아와. 지은이의 졸업. 엄마들 덕분이야. 눈물의 축하. 드라마. 온라인 트롤. 동성 부모. 아이 망쳐. 지은이가 싸웠다. 우리 가족 최고 자랑스러웠다. 지은이가 25. 그녀의 나이처럼. 커리어 우먼. 엄마들 나도 사랑 찾을게. 우리는 웃었다. 소아와 나는 은퇴 준비. 작은 집. 제주로. 바다 보며 살자. 마지막 드라마. 건강. 소아의 작은 병. 수술 성공. 너 없인 못 살아. 내가 울었다. 회복 후. 제주 생활. 일몰 보며 손잡음. 바보처럼 행복해. 지은이가 방문. 손주 데리고. 할머니들 순환. 우리 사랑은 영원. 세상이 변했대.